여러분 이것 좀 한번 보세요. 1분기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무려 18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올해 1분기의 거래량은 전체 현물 시장 규모의 자그마치 9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치의 이면에는 말이죠.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 5개의 거래소가 자리하고 있어요. 각각의 거래소는 모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즉, 모든 거래소는 각자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뜻이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각 거래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게 되셔서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가장 적합한 거래소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엄청난 거래량의 대부분은 단 5개의 거래소에서 나왔어요. 이들 간의 차이점은 단순히 수수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눈앞에서 놓친 수익, 잘못된 플랫폼에서 놓친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포지션을 잡고 나서야 드러나는 상품 불일치 같은 것들이죠. 나머지는 어디 있죠? 돈, 스카일러. 나머진 어디? 2025년 한 해 중앙화 및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틀어 총 92조 9천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3월 9일과 10일 주말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유가가 급등했지만 기존 금융시장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 탈중앙화 거래소는 계속 열려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해당 거래소의 원유 계약 상품은 이더리움보다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미리 계정을 만들어둔 트레이더들은 행동에 나설 수 있었어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모든 흐름을 놓치고 말았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5개 플랫폼이 각각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주목할 만한 5개의 플랫폼과 각각의 설립 목적을 소개해요.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바이낸스를 기본으로 사용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유동성 때문이죠.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예요. 2026년 1분기 바이낸스는 4조 9천억 달러의 파생 상품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는 2위와 3위 거래소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예요. 바로 그 덕분에 다른 어떤 거래소보다도 여러분의 주문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훨씬 많아요. 이는 진입과 청산 시 더 타이트한 스프레드를 의미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페어에서는 거래가 쌓일수록 그 효과가 커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래가 암호화폐에 없다면 어떨까요? 2026년 1월 바이낸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금과 은을 무기한 계약 상품으로 출시했어요. USDT로 정산되고 연중 무휴 24시간 거래되며 8시간 주기로 펀딩비가 부과돼요. 출시된 지 며칠 만에 금과 은은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경쟁하며 거래량 상위 5대 자산으로 등극했어요. 바이낸스는 풍부한 유동성, 확실한 체결, 그리고 단일 계정으로 가장 광범위한 자산에 접근해야 하는 트레이더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바이낸스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을 살펴볼게요. 바이빗은 거래량 기준 2위인 선물 거래소로 2026년부터는 이제 하나의 계정으로 2개의 독립적인 환경을 운영하게 되어 바로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와 MT사를 통한 전통 금융 데스크인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무기한 계약 상품과 더불어서 주식, 금속, 지수, 외환, 그리고 원자재까지 CFD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거래에 왜 중요할까요? 암호화폐와 전통자산 모두에 투자하려는 트레이더가 이를 위해 계정이나 예치금, 인터페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데스크에서 거래되는 전통자산은 무기한 계약이 아닌 CFD이므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방식과 비용이 다르게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는 포지션을 열기 전에 거래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영향을 미쳐요. 바이빗은 여러 플랫폼에 자본을 분산하지 않고 단일 계정으로 암호화폐와 전통자산에 모두 투자하길 원하는 트레이더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영상 설명란에 제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바이빗 가입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100 웰컴 보너스와 최대 3만 달러의 증정금 그리고 VIP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이 제공되어 이제 완전히 다른 제약, 즉 증거금을 중심으로 구축된 플랫폼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OKX는 거래량 기준 3위 선물 거래소이지만 이곳의 핵심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거래를 관리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OKX는 고객의 전체 잔액이 현물, 선물, 무기한 계약, 옵션 등 모든 시장에서 동시에 증거금으로 계산되는 단일 계정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각각의 시장에 자본을 따로 배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26년 3월 뉴욕 증권
증권 거래소 NYSE를 소유한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가 OKX에 2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하며 투자했고, 올해 말 OKX 사용자들에게 토큰화된 NYSE 주식과 파생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OKX는 여러 자산군에 걸쳐 동시에 포지션을 운영하며 모든 증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트레이더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거래소는 다른 어떤 곳도 가지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어요. 3월 9일과 10일 주말 중동의 긴장감으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 하이퍼리퀴드는 12억 달러가 넘는 원유 거래량을 처리했고, 이 원유 계약은 단 하루 만에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이퍼리퀴드는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며 가스비가 없고 1초 미만의 체결 속도를 자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증거금은 여러분의 지갑에 그대로 보관돼요. 여기에 소개된 다른 모든 거래소와 달리 중앙화된 수탁 방식이나 CX 구조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전적으로 온체인에서 정산돼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26년 3월 중순 하이퍼리퀴드는 전체 무기한 계약 DX 거래량의 44%를 차지했고, 바로 이 규모가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했어요. 3월 18일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하이퍼리퀴드의 S&P 500 무기한 계약 상품을 출시하도록 트레이드 XYG에 공식 라이선스를 부여했어요. 수조 달러의 ITF 자산의 기반이 되는 바로 그 벤치마크이죠. 이제 이 계약 상품은 자격을 갖춘 비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무기한 계약으로 거래 가능하고, 출시 첫날에만 1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하이퍼리퀴드는 전통 금융시장이 닫혔을 때 접근성을 원하고 중앙화 거래소에 증거금을 맡기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트레이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이퍼리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석의 마지막 거래소는 다른 곳에는 없는 또 다른 무언가를 다뤄요. 만약 여러분이 거래하고 싶은 자산이 앞서 소개한 4개의 거래소에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VX를 이용할 수 있어요. VX는 이 분석에 나온 다른 어떤 거래소보다도 많은 1,700개 이상의 암호화폐와 2,100개의 거래 페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범위한 지원은 실제 거래량으로 이어져요. 단 24시간 동안 VX는 1,120억 달러의 선물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 플랫폼의 중소형 및 신흥 토큰의 실제 거래량과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요 페어의 유동성은 대형 거래소보다 얕은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형 및 신흥 토큰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VX는 주류를 넘어선 자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다른 4곳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산을 찾는 트레이더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VX예요. 이제 5곳을 모두 살펴봤어요.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저희 파트너들이 현재 보너스, 캐시백, 레버리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설명란에 저희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처음 구매하신다면 신용카드나 애플페이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원유, 금, 원자재를 거래할 수 있어요. 이제 각 플랫폼에 대해 알게 되셨어요. 그중 어떤 곳에서든 첫 포지션을 열기 전에 모든 트레이더가 명확히 해야 할 2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포지션에 이미 진입한 후에야 이 2가지를 확인해요. 다음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2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원자재 포지션을 열기 전에는 플랫폼의 계약이 여러분이 차트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같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자산이라도 CFD와 무기한 계약은 작동 방식과 보유 비용이 달라요. 티커가 일치하지 않으면 진입가, 손절가, 익절가가 모두 어긋나게 돼요. 계약이 추종하는 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리스크는 숨겨진 보유 비용이에요. 며칠간 포지션을 유지할 때의 펀딩비는 일회성 수수료가 아니에요. 8시간마다 부과되고 매 주기마다 복리로 누적돼요. 그리고 바로 이 비율은 이용하는 플랫폼과 또 자산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주 작아 보이는 비율이라고 해도 거래를 오래 유지할수록 점점 더 크게 불어나요. 며칠 이상 포지션을 유지하기 전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그 특정 자산의 펀딩 비용을 계산해야 해요. 그 수치는 진입하기 전에 여러분의 거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해요. 포지션을 청산한 후가 아니고요. 펀딩비가 청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화면의 카드를 확인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각 거래소의 설립 목적과 비용, 리스크, 그리고 진입 전 확인할 사항들이에요. 이는 바로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거래소를 사용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문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 즉 수수료, 슬리피지, 그리고 각각의 실질적인 리스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CX 대 DX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카드를 띄워둘게요. 이 플랫폼들이 만들어진 목적과 트레이더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는 매우 방대해요. 하지만 현재 시장에는 여러분께서도 분명 들어보셨을 법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어요. 바로 예측 시장 플랫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이 무엇이고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해 여러분의 트레이딩 환경에 적합할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